우리 건희 언니 얘기도 빼놓고 갈 수가 없죠. 또 편지를 쓰셨네요. 아, 지겹다, 이놈 손편지는. 네, 김건희가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19개 나라 참전 용사와 유가족들에게 손편지를 썼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달 29일 유엔 참전 용사 감사 만찬 자리에서 김건희가 쓴 손편지를 화면에 송출하고 보훈부 장관이 대독했는데 그 손편지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글씨 좀 봅시다. 건희체 맞네. 건희체는 맞네요. 어떤 특징이 있죠? 건희체의 특징은 이제 글씨가 약간 사선으로 위로 올라가죠. 네. 대표적으로 그 각이 이제 제일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를 칠 때 약간 찌그러진 씨앗 형태의 동그라미들을 많이 칩니다. 그리고 할 때 이 선을 반드시 위를 꺾어서 내려요. 요런 거죠. 여기 살짝 한 번씩 꼭 꺾어서 가는. 야, 이제 우리가 필적 전문가까지 됐어, 이제. 건희를 따라다니다가. 근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건희체가 맞는데 자, 이 영부인도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 이걸 지우고 싶지 않았을까요? 배우자를 지우고 싶었겠죠. 네.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을 배우자라는 의미에서 그냥 대통령이라고만 쓰고 싶었으나 뒤에다가 배우자를 썼었는데 보통 저런 거는 그냥 김건희라고만 하거나 뭐 많이 해봐야 이제 영부인이라는 공식적 직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배우자는 뭐야 도대체? 네? 아이쿠야, 이 자리에서 미국 참전용사 찰스 루살디가 참전용사들의 넥타이를 모아 만든 퀼트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제대로 잘 대통령 기록물로 가는지 봐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 토리가 깔고 왔잖아. 뭐 뜯을 것 같은데. 영양 없으면 버리잖아요. 돈 안 되면 다 버리잖아, 애들은. 네, 책도 버리는데, 예. 분리수거장을 잘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아무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뭔가 얼굴을 내밀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발악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굴은 안 내보내주는 게 좀 이상하네요. 보통 이럴 때는 사진을 같이 지금 대동을 해주는데 아니면은 관종의 뇌구조를 제가 자꾸 빙의를 해봐요. 도대체 김건희 무슨 마음일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그 현장에 못 간다 그러면 영상 편지를 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손편지를 지금 영상이 띄웠다는 거잖아요. 화면에 띄우고 대독을 한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원래 김건희라면 손편지를 띄우는 게 아니고 본인이 영상 편지를 찍은 다음에 그 영상을 틀게 하지 않았을까. 아니 그냥 진정한 관종이라면 그러지 않았을까. 얼굴 나오는 거 겁내 좋아하니까. 근데 대통령실 사진도 7월 17일을 끝으로 더 이상 없네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은 그거예요. 제가 미국 방문할 때부터 연합뉴스 그 사진 터져갖고 난리 난 것처럼 이미 출발 전에 급하게 이거 맞아가지고 저거 가라앉는데 정상화 되는데 시간 좀 걸릴 거다 그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많이 부었다거나 입을 못 다문다거나 찌그러졌다거나 좌우가 균형이 찌그러졌다거나 붓기가 안 빠진다거나 뭐 요런 류의 부작용이 있어갖고 외부로 자기 자신을 안 드러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면 수습이 가능해요? 수습은 가능한데 임시 땜빵밖에 안 되는 거죠. 위에다가 계속 씌우고 올리고 올려서 빵빵하게 올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깎을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피부 재생 능력이 없는 거죠. 피부의 재생보다는 이미 이제 늘어났고 늘어난 피부의 안에 있는 내부 공간들이 비었다 줄었다 하면서 찌그러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막 이제 이게 붓기가 빠지면서 광대나 볼이 있는 데가 움푹 들어가거나 또는 이게 뭐 울퉁불퉁한 형태가 나타나거나 입술 주변이
주름이 심하게 더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형물을 넣은 것처럼 이게 도드라져 보이거나 아마 이런 류의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기에는 도저히 불가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시로 얼굴에 뭔가를 넣었잖아요. 네. 근데 그 성분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성분이 아니잖아.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피부와 관련돼서 기술이 너무나 발전을 하는 나머지 되게 주사약이 좋아졌다 막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지난 수십 년간 그걸 했으면 그 전에 넣은 것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넣은 약들이 달라지는데 그 사이에서 혹시라도 부작용이 생기거나 충돌 같은 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건희가 외과적인 수술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술만 하잖아요. 네, 시술만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시술의 대표적인 4가지 종류가 하나는 필러. 우리가 흔히 아는 필러. 콧선이나 입술선, 턱선을 뾰족하게 하는 필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윤곽 주사라고 하는 그 주사가 있어요. 윤곽 주사.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얘기한 그 쭈그러져 있는 피부나 이런 쪽에다 넣어갖고 탄력을 순간에 확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조각 주사 아니야? 아니 그 지방 녹이는 주사.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을 녹여서 배출시켜 주기도 하는데 그 라인을 잡아주는 성형을 목표로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야. 필러로 키워놓고 그거를 깎는데 이거를 쓰는 거예요. 아니 그게 이론적으로 안 맞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필러를 집어넣으면 붓잖아. 부어있는 걸 빼기 위해서는 각을 라인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 맞으면 지방이 녹으면서 그 부분에 라인이 생겨난 것처럼 윤곽이 생겨진다는 거지. 아, 필러는 안 건드리고 지방만 건드리니까. 그렇지. 필러는 어디로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얼굴 윤곽을 뚜렷하게 만드는 대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리프팅을 한단 말이야. 리프팅! 네. 그래서 리프팅은 리프팅 중요하지. 네.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땡겨 올리는 티타늄 슈링크 같은 여러 가지 초음파를 이용한 레이저나 초음파를 이용한 걸로 이거를 땡겨 올리는 작업 시술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주름을 없애는 보톡스를 하는데 이제 김건희는 더 이상 보톡스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왜냐면 주름 진대가 거의 없어. 아, 팽팽하죠. 네, 전부 빵빵하게 다 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톡스는 지금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필러하고 리프팅하고 그리고 윤곽 주사를 계속 교차로 해갖고 맞으면서 하루하루 땜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상황에 맞춰가지고. 근데 그렇게 계속 해왔기 때문에 또 무리하게 일정들을 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엄청나게 부어있는 상태일 것 같아요, 얼굴이. 그래서 라면을 안 먹고 자도 우리가 하와이 내렸을 때 공항에서 만났을 때 그렇게 팅팅 부은 거는 비행기도 오래 타기도 했지만 잠도 제대로 못 잔 상태에서 나오면 그 얼굴이 되는 거야. 그게 김건희 아침의 얼굴의 표준형인 거야. 그거를 시술을 통해 가지고 가다듬는다는 거죠, 매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일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도 피부과 이제 요즘 워낙 잘 가니까 그렇게 리프팅 시술을 하루에 몇 번씩 하고 그거 안 돼요. 리프팅 시술은 최소 4주 간격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병원 같으면 말리겠죠. 근데 얘는 안에서 할 거 아니야. 자기 시설, 이런 걸 전용으로 하고 불러서, 있는 룸이나 그 전담팀이 있을 거라고요. 편하긴 하겠다. 예.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망가진 거를 조금이라도 정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리프팅하고 뭐하고 좀 다듬은 다음에 그 다음에 화장으로 떡칠을 해가지고 뽀샤시하게 만들어갖고 밖으로 내보내는 게 일인 거야. 근데 그게 지금 안 될 정도까지 망가졌기 때문에 최근 들어 한 2주일 동안 안 나타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진짜 누군가 매일 나를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관리해주면 편하긴 하겠네요. 네.
편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엄청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뭐 온갖 지랄을 또 다 하겠죠. 지 마음에 안 들게 결과가 나오면 지 얼굴 생각은 안 하고. 아무튼 이런 건의 관련해서 명품백에 대한 해결책이 저쪽에 이미 제시가 됐어요. 자, 기록물이긴 한데 관리 보존할 가치는 없어서 공매를 통해 갖고 없앤다라는 계획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자, 이 물품을 사실상 제공한 서울해처리 측의 백은정 대표가 대검에 수사심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네, 서울해처리 백은종 대표가 어제 대검찰청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불기소 여부, 그리고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 등을 심의합니다. 지금 이 자체를 기소를 안 하고 넘어갈까봐, 의견 없음으로 넘어갈까봐 백은정 대표가 미리 한 수를 더 쓰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들이 고발했던 내용은 사실상 이제 뇌물죄로 이거를 수뢰했고, 뇌물의 목적으로 수뢰를 했고, 이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갑자기 이게 선의의 선물이 돼버리는 방식인 거고, 받은 선물을 국가기록물로 갖고 있다가 이걸 폐기한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애초에 기재했던 내용이랑 전혀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끔 냅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을 법적으로 제재를 걸어야 된다는 거지.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끔.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요구대로 이게 소집이 될지, 아니면 소집이 되더라도 어떤 인사를 내보내갖고 이거 문제 없는 거다라고 털고 갈지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전현희 의원도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탰습니다. 왜냐면 이제 권익위가 명품백은 받아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이미 권익위 안에는 이걸 수뢰했다라고 사건이 접수가 된 거예요. 물품을 받았다는 걸로. 그래서 이거 받아서 문제 없었다라고 결정을 했던 권익위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왜냐면 지금은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기록물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현희 의원이 권익위의 직무유기 의혹과 윤석열 부부의 뇌물수수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발의된 특검법은 권익위가 김건희 디올백 수수 의혹을 종결해 면죄부를 준 과정을 집중 수사하는 내용인데요. 수사 대상에 윤석열을 명시한 첫 번째 특검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냐면 저거는 받았는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의 부인이니까. 문제는 저대로 얘기를 하면 받은 행위는 인정하나 받은 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게 됐기 때문에 받은 거를 고지하지 않은 윤석열의 법적 죄명은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 그렇죠. 심지어 얘네들이 작년 11월 달에 그 검찰의 질의에 맞춰갖고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알고는 있었는데 우리가 보고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어요. 라고 하는 문자까지 공개적으로 언론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 건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쟤네가 이거를 갖다가 우린 기록물이었어 라고 우긴다고 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거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도 특검을 하지 않는 이상, 특검하면 통째적으로 다 하는 거니까, 김건희 특검으로 가면 다 하는 거긴 하지만, 이건 역시도 크게 실효성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원래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쟤들이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쟤네들은 뚜렷한 해결책을 찾은 거거든요. 기록물이었는데 가치가 없어서 팔아서 없애기로 했고, 나한테 준 거에 대해서는 원본 확인은 해줄 수 없어. 라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해서 3가지, 4가지의 법적 처리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나중에 검찰이 이거에 대한 거를 처리를 하든 기소를 하든 또는 특검을 해갖고 이와 관련된 죄로 기소를 하든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처리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혼선이 많아지게 생겼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수뢰는 했다. 그리고 물품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것만큼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거죠.